이사 진행 발언 하시죠. 예. 우선 정은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사실 몹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때 역시 보건복지위원으로 당시에 질병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우리 상임위 위원이나 국민들이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쯤에 언론 보도로 그렇게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정 후보자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그 당시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도저히 그건 용납하기 힘들다 해서 안 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질병청보다 훨씬 많은 수십 배 예산이죠. 보건복지부 예산.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정책과 법안을 입안할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최소한 질병청장 당시에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 한 게 뭡니까? 12월 30일자 하루치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무슨 거래했는지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아침에 청문 시간 직전에 이걸 제출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증권사도 있는데 그럼 다른 증권사에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확인서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합니까? 그렇게 제가 천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셔야죠. 그리고 최소한 어제 오후에라도 주셔야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랑 약속했죠.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고, 지금 직전에서야 키움증권 발행 주식 거래 내용만 제출했으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국민들 충격 받아야 될 게 마스크입니다. FTN이 주식 거래 내역을 줬는데 신의 손이군요. 매수가는 가격이 떨어질 때 사다가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 가격이 오를 때, 주식 거래가액이 오를 때만 딱 팔고 또 떨어지면은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또 왕창 오르면은 다 팔고 왕창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제출하지 않고 미루지 않았나 의혹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키움증권 외에 타 증권사도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셔야 되고 없으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만을 못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간사님 먼저 의사진행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중앙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만든 의료 대란,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국민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물폭탄, 수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빨리 능력 있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임명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많은 보건의료 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배우자와 친척, 증권사 대표,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증인은 오류가 있는 증인들을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이제 증인 협상 과정에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시한 증인 2명 중 김비애 간사님, 자리에 좀 앉으시면 말씀 좀 듣고 가시죠. 의사진행 발언 듣고 가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네. 김비애 간사님, 김비애 간사님 김비애 간사님. 자, 그만해 주시고요.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간사님, 그만하시죠. 원활하게 타 진행을 의원이 그만하시죠.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 얘기 듣고 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나가세요. 보시고 그럼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 좀 듣고 하십시오.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최선의 역할을 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미애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한 건 다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간사님,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따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달리 해야죠. 지금까지 달리 했습니다.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래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좀 가시게. 자료가 있어야지 하죠. 자, 자료 제출도 제출 기한이 매우 촉박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후보자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미애 간사가 얘기하는 키움증권 주식 관련해서 이게 후보자 개인의 주식입니까? 배우자의 주식 거래 아닙니까?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 받은 직후에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내용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게 누굽니까? 인사청문을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가 고소고발부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를 흙탕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 검증을 넘는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욱박지르고 마치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닌 가족을 볼모로 여론 호도에만 몰두하고 명백히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어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봐 민생 발목 잡기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본령에 맞게 자리에 착석해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예? 전진숙 의원님. 헷갈렸어요. 전진숙 의원님. 예. 예, 강주 북구울 전진숙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에서 내렸던 집중폭우로 인해서 충청도 그리고 호남, 경남 할 것 없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속해 있던 광주도 거의 3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마을 두 곳이 침수를 당해 있고 많은 상가들이 물에 잠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서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이런 시기에 주민들에게 함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이 아파할 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의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건복지 장관도 후보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대한 빨리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좀 되면서 복지부 장관이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 의원님들 자료가 부족하시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보좌관을 통해서 분석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문회를 방해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도 오지 않고 계시는데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신속하게
이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고 제가 지역에 가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실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빨리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순서상 이주영 의원님이 좀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청문회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국회가 보여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이 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당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청문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한 주식 거래 내역을 자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일하게 직전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후보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감정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워낙 주식의 등락이 심했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처음에 후보 지명이 되셨을 때도 주식 보도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 이미 보도로 많이 알려짐으로써 여러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흠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이 후보의 앞으로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또 괜찮은 것은 괜찮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워낙 주식의 등락폭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해서 혹시 제출 시점 이외에 빈번한 매도가 있었거나 그 외에 다른 의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볼모로 한 행동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되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임하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괜찮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 제출하실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시는 이 내용도 저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개되지 않고 뭐 옆에 방에서 열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의혹이 국민들 보시기에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검토를 많이, 저희보다 많은 자료가 있으셨을 수 있고 검토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에 대해 자료 제출 혹은 미제출에 대해 우리가 되었던 잣대를 그대로 대면서 함께 잘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조금 더 성실하게 구체적인 자료 열람 가능하도록 후보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분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좀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아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거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서미아 의원님? 예. 오늘 인사청문회는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누구도 정은경 후보자의 역량과 헌신에 대해서만큼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위기 때 최전선에서 국내에 할 것 없이 정은경 후보자의 노고를 추켜 세웠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인 만큼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하고 해소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란 명분으로 후보자의 무작정 깎아내리다가는 훌륭한 공직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법 14조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거나 적법한 금융상거래 정보가 누설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검증할 건 검증하면서도 국민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 비전에 대한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료 대란이 1년 반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들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서명옥 의원님 하시고 이수진 간사님 듣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남인순 의원님. 예. 네, 서명옥입니다. 저희가 후보자에게 메르스와 코로나 시기에 단타 매매 주식한 거래 의혹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나마 오늘 아침 시작 시점에 키움증권 하나만 거래 내역을 우리한테 던져주었습니다.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두세 개 더 거래한 증권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가 메르스 시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배우자가 거래한 전 증권회사의 거래 내역을 저희들은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침에 던져주신 키움증권만의 그 거래 내역만 봐도 자료가 엄청 방대합니다. 전혀 그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돼서 그 의혹을 우리 후보자님께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정의를 주시고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요, 우리 김미애 후보님이 제출한 자료도 제가 단편적으로 봤는데 후보자 남편이 FT&A 마스크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코로나 현장에서 메르스 현장에서 일선에서 방역 활동을 한 같은 동료 어려입니다. 어떻게 전 국민의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질병청장님의 배우자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마스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이익을 받는지 정말 저는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제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 2015년도부터 주식 거래 내역을 갖다가 저는 제출하기를 간곡하게 요구하고 분석할 시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남인순 의원님 저 여야 번갈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지금 당면한 정말 의료 대란 문제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전에서 사망한 그 모자 사건 등 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아마 다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선서도 받기 전에 거의 질문에 가까운 얘기들을 지금 국힘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청문회의 절차는 그래도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아까 김미애 간사님도 얘기를 했고 또 서명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이제 코로나 관련 주식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그 보시면 그 FT&A 그 관련한 거는 2010년에 2010년부터 보유를 해서 2018년에 전량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발생한 시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코로나 주식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공세를 해야 그래도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네. 절차대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고 예, 자료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위원장이 판단해 주시는데 그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갖고 공세부터 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좀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제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증거와 자료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하고 모두 발언 정도 듣고 1시간 정도 정해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자료를 좀 분석하신 뒤에 속개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들은 이제 진행되면서 계속 성실하게 좀 제출할 것을 저희가 후보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선서까지 듣고 모두 발언 듣고 정해하고 나서 다시 속개할 때 또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자료 제출 요구 먼저 좀 하실래요? 그럼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최보현 의원님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 정도 듣고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저도 한 30분 이상 흘러서 최보현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 정도 더 듣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청문위원회 청문을 해야 될 책무 때문입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FTNA 현 라임의 매도 내역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자료 제출을 오늘 8시 반에 제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10시 직전까지 저희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 내용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FTNA는 매수 시점이 확인이 불가하고 2018년 이전까지 총 2만 주 매집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월에 1,000주, 2월에 3,000주, 3월에 17,000주 이렇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3월 7일 마지막 거래로 2만 주 전액이 매도됐습니다. 거래 정지 시점이 3월 21일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거래 정지 2주 전에 익절 매도가 아닌가, 이건 내부 거래 의혹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분석을 못하게 청문회 10분 전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는가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청하는 자료는 FTNA로 얼마를 벌었는지 총 익절 금액의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백종원 의원실의 요구 자료에 보면 키움증권 외에 다른 계좌가 있는가의 질문에서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키움증권 외에 없는 것인지 또 어떤 시점에 없는 것인지 그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후보자의 말을 믿고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증거로서 분명히 이런 다른 증권사의 증권이 없다는 부분은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이 아닌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증권의 자료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제출 가능하면은 정리해서 지금 서명옥 의원님이나 최고위원 의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남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까지만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안을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료가 갑자기 제출돼서 분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 5분 살펴보니까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관 후보자로서 직무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마치 마스크 주식과 관련돼서 정은경 후보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득을 취하게 했는지 여부에 관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마스크와 관련된 FT 그 라임 관련된 주식 이걸 보시면은 전부 코로나 훨씬 전에 다 매도됐다는 게 나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사고 팔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다 배당금, 입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식에 대해서 보세요. 네, 보십시오. 그래서
김미애 간사님. 네,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 그러니까 네, 예. 장내 매도 이렇게 장내 매수 결국 주식을 사고 판 내역은 1년에 5-6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전문 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신 건 적절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장관의 직무 수행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뭔가 부동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제한돼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부당하게 의혹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자, 잠깐만요. 제가 잘 정리된 것 같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돼서 당황스러운데요. 여당과 야당의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청문회고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제가 지금 정리해서 후보자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전달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비 피해를 입으신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좀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될 실질적인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자의 선서하고 모두 발언까지 듣고 정회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협의를 좀 해주셔야지. 제가 일의적으로 시간을 좀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협의를 해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1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아니 일단은 제가 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모두 다 합의한다고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일단 듣고 제가 한 시간을 봐서 정회를 좀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양당 간사 협의를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회 시간은 오전에 급하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여야 의원 모두 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사님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시간을 정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시간 텀을 협의해서 좀 정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다 정리를 한 바입니다. 그 정리된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단 하나 제 실수는 의사 진행 발언 한 분 제가 더 들어드린 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한 바대로. 자, 순서에 따라서 공직 후보자 선서 있겠습니다.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공직 후보자 선서 있겠습니다. 공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당 간사님들, 지금 후보자가 선서를 하려고 합니다. 선서를 제대로 해야만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선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만 이후의 모든 질의응답을 법적 책임하에 무겁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선서 진행해 주세요.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정은경.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입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여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 외상진료 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체계 세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관계망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의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그간의 가정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 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기위원회에 도입을 하여 적정 인력의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 필수 의료의 컨트롤 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 임산부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입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 백신 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의 전주기 양성 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동시에 이룬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경제적인 번영을 넘어 보다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국회의 협력,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아까 위원장이 정리한 바대로 자료 검토를 위한 정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해 후 속개 시간은 11시 4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자료 검토를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셔서 위원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먼저 좀 하고 신상 발언 듣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한지아 의원님. 예, 지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기간 19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 금액 증명 자료 중 배당 소득 세부 내역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후보자님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김미애 간사님 신상 발언 1분 하신답니다. 네. 아까 본 의원이 의상 진행 발언 후에 일석하려고 할 때 이소영 의원이 웃기고 있네라고 하셨죠.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신상 발언.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의원님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발언이 타 위원에게 허용되는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1시간 정도 정회를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김미애 간사님 신상 발언 마치시면 정회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시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 45분에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전 시간에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코로나 영웅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의료 대란으로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속히 의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보건의료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적인 그런 검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저희 국회의원들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금 정책 질의를 좀 시작해야 되는 마당에 앞에 피켓을 붙이시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인사청문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피켓이 실제로 저희 건너편에 있는 의원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쪽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안 보이시지만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의원들은 그 피켓을 보면서 인사청문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피켓은 좀 제거를 해주시고 인사청문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행을 위해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노트북 앞에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하라. 이거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신상 발언으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런 발언을 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사진행 발언하는 국민들에게 웃기게 있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 부분을 꼭 사과하시고 다시는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의혹 앞에 당당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은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40분에 야당 의원이 소회의실에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정은경 후보께서 오셔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출했대요. 그러나 그때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확인해서 이것저것 출력하는데도 저 혼자만 겨우 몇 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애 의원 앞으로 감사 담당관이 주신 FTNE 주식 관련해서 이게 제때 주시면 제대로 주셔야죠. FTNE가 주식회사 라움으로 상호 변경이 됐죠. 그리고 또 회생 개시 결정도 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미리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주셨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그게 왜 웃기는 소리입니까? 자료 요청이 웃기는 소리입니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웃기는 소리면 국회의원 여기 왜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그 정도도 안 하고 국민들께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영웅이라는 그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상장 폐지됐다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분해서 제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니까 라임으로 상호 변경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오늘 2016년 거부터 키움증권 거래 내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7년 2월부터 라임이라는 거래 내역이 있어서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두 개가 같은 거구나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맞춘 이걸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고 게임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반드시 후보에게 확답을 자, 일단 이소영 의원님은 어떤 취지시죠? 질의 신상 발언입니까? 예.
네, 방금 이제 야당 간사님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정은경 후보자에게 저는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유포하시길래, 그러면서 후보자를 모욕하시길래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 뭐 에탄올이든 키움이든 본인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셨다면은 당사자인 후보자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아까 뭐 신의 손, 뭐 온갖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검토하고 온 자료에 의하면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헌신적이었던 공직자 한 명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사과하신다면은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 잠깐만요. 김미애 간사님, 지금 크게 자 김미애 간사님, 자 잠깐만요. 원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뜨거운 상임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워졌는데요. 일단은 그 안상훈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상훈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가 정책 질의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신상 관련해서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좀 주십사. 그래서 자료 검토해서 소명이 되면 정책 질의에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소영 의원님도 그러시고 아까 김남일 자료 검토 다 해보니 문제가 없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강하게 요청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접수가 안 되니 저희 간사도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을 이 청문회가 제대로 정책 질의에 집중되려면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는 제대로 좀 제출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알겠습니다. 관리를 해주시고요. 야당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이걸 뭐 발목 잡게 한다는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하시는 거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상호 간에 좀 지나치게 좀 뜨거워진 부분이 있어서 좀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 입장에서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팻말 관련된 그 이수진 간사님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 이번에 청문회 진행된 거 봤더니 과방위 정도에서만 팻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위원장이 그 팻말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팻말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붙이신 거니까 점심 정해 전까지는 붙이시고요. 점심 갔다 와서는 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발언에 대한 사과 부분은 또 다른 또 사과 요구도 있고 하셔서 다시 한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질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질의 시간 7분이고요. 2차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는데요. 혹시 1차 질의에 나는 5분 쓰겠다. 그리고 2차 질의에는 대신에 7분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종태 의원님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 없으시면 장종태 의원님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1차 질의 7분, 2차 질의 시간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명옥 의원님, 제가 엄청 존경하는데요.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2015년 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방역 현장 일선에서 활동한 동료 의료인으로서 팬데믹 시기 고생하신 우리 정은경 후보자 그동안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보여준 거짓 해명과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온 국민이 팬데믹의 공포에 사망자가 속출하던 시기에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코로나19 수혜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후보자님, 네. 배우자가 명의로 평창에 땅이 있으시죠? 네, 현재 있습니다.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그런데 그 지인 A씨 부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인께서는 소유권만 바뀌었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은 건 지인 A씨이고 후보자는 종종 가서 돕는 형태에 불과하였습니다. 실경작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인 거 아시죠, 후보님?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농지는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입니다. 지난 2008년 농지와 쌀 직불금 부정수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당시 복지부 차관도 직불금과 농지 부정사용 문제로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당시 복지부에 계셨으니까 이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거 문제가 걱정되셨는지 후보자 가족은 해당 토지에 직불금 신청은 안 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경작자인 지인 A씨가 2005년에 2008년까지 또 2012년에도 직불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PPT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온 나라가 직불금 문제로 뜨들썩해진 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경작자가 마을 이장에게 직접 가서 경작 여부를 확인받아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결론은 공식적인 실경작자는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 A씨임이 명백해졌습니다. 후보자님, 왜 거짓으로 답변하십니까? 실정법 위반,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실정법 위반이 확실해 보이는데 본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간의 의혹대로 설마 평창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땅 투기를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6월 20일 모 언론에서 후보자님의 장관 인사 낙마설을 보도했는데 기억하시지요? 당시 보도 제목이 코로나 사령관, 코로나 주식의 장관 후보에서 밀려라고 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창의 에탄올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감염병 관련주에 투자를 하여서 대통령실에서 반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 맞죠, 후보자님?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온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방역을 진두지휘한 질병청장이 뒤로는 관련 주식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 실망감을 넘어 저는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이런 의혹이 억울하시다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후보자 가족의 주식 거래 내역을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캥겨서 자료 제출 거부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문제의 창의 에탄올 2020년,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유행 시기죠. 손소독제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코로나 시기에 해당 주식을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과연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2021년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직무 관련 이해충돌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이라도 심사 청구를 하시거나 주식을 처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 나중에 해주세요. 이 외에도 마스크회사 애프튼 EA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18년에 처분하였는데 이 또한 2019년 상장 폐지 전에 사전 정보를 알고 처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시젠이라는 회사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회사로 이른바 정은경 테마주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방역에 앞장설 때
속된 말로 대박난 회사입니다. 2019년 주가가 7,262원에서 2022년 8월 코로나 시기에 무려 16만 1,926원으로 23배가 뛰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이 이런 코로나 수혜조 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후보자는 코로나 시기에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고 팔았는지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4일 신임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막이다. 하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돈을 벌고 싶으면 기업체로 가야지. 공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팬데믹은 또 올 것입니다. 그때 정 후보자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 우리 국민이 과연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그때 또 어떤 수의 테마주를 사들여 돈벌이 궁리를 할까요? 정 후보자님, 복지부의 연간 예산은 후보자가 역임했던 질병층의 100배 이상인 125조입니다. 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간염병 관련 기업 주식 가치는 물론이고 신약 관련한 제약사의 주가, 바이오 벤처 기업의 상장과 주식 가치, 그 영향력이 어마하기에 복지부의 수장은 어느 부처보다도 공사 구분 확실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혹시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은 거부하시고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버티기와 거짓말로 뭉개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소명하지 못할 것이라면 더 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지 마시고 스스로 결치를 후보자님 답변 답변 드려도 좀 주시죠. 될까요? 네, 서명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몇 가지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 내역은 2016년 이후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한지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배당 내역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 거래를 하는 계좌가 더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키움증권 이외에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자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대로 오늘 제출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은 그렇게 하고 FTN에 대한 거는 그게 라움으로 변경됐다라는 말씀을 미리 거기다 줄을 좀 달아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부 매수부터 매도까지의 세부 자료는 작성해서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증권 계좌가 더 있느냐라는 건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관련해서는 저희 남편이 80년대 후반기에 봉평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하고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영농하는 그런 걸 지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보통 4월에서 10월에 농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9년까지는 논농사를 그 선생님 댁하고 같이 지었고 밭농사와 또 요즘은 최근에는 나무 묘목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 가족만으로도 노동력이 어렵고 주요하게 농작업을 해야 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친구들이 같이 가서 많이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현지에 계시는 그 공동 경작하셨던 분과 또 그분이 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주로 보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은 저희 가족하고 거의 30년간 같은 가족으로 같이 살아서 중요한 작업들은 같이 진행을 했다라는. 네, 가족이라고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농사는 이제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는. 서명옥 의원님. 네.
네, 일단 답변을 드리고 또 질문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가 그리고 시간에서의 시즌 답변 여부는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쭉 답변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쭉 질문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하라고 그래놓고 답변도 안 들으시고 이러면은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네, 코로나 수혜주 관련해서는 보도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 마스크 이렇게 났지만 마스크 주라고 하는 FTN이는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동일한 회사 이름을 잘못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 관련이 없었고, 말씀 주신 시젠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창해 에탄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지를 못해서 통상적인 그런 주식 거래를 했고, 코로나 관련돼서 창해의 주식이 변동할 때는 단타 매매나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해관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부천시가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PPT 좀 띄워주시죠. 예, 넘겨주세요. 이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고,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도 후보자를 일컬어서 코로나 국민 영웅이다, 또 K 방역의 영웅이다, 바이러스 헌터라고 불리면서 솔선수범한 리더십으로 공직자의 모범과 헌신을 보여준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대는 어깨골절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깁스를 한 채로 방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은경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박수를 보냈고, 또 관련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환영 인사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박살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재건하고 의료 갈등을 해소해달라 하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도 그런 의미에서 정책 검증이 충분히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를 잘 치러서 정말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다시 국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명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과 또 짜집기 공세로 후보자를 공격을 했는데,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홍씨 배우자가 다 경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서 씨가 수년 전에 심은 묘목을 관리하고 예초기로 밭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사일에 익숙하다. 씨 뿌릴 때도 같이 한다. 정 후보자도 코로나19 방역으로 바빴던 시기 등을 제외하면 종종 이곳을 찾았다. 이번 대선 후에도 2번이나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하신 그 배우자 분 가족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그분의 땅과 저희의 땅을 경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농지법에 대한 위반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농지법 위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투기를 하거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렇게 삼을 때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또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서 농지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보면 후보자 가족이 직접 소유한 농지는 정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고 실제 농사도 지었다. 이렇게 네.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보자가 그동안 직접 경작을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경작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이 외부인에게 모두 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은 없죠. 네, 처분 명령 받은 적은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실제로 후보자 배우자가 또 후보자와 함께 열심히 경작을 한 것으로 충분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농작업을 다 저희 가족만 한 게 아니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계시는 분이 좀 더 뭐 물 관리라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되고 저희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농작업 시기에는 가서 꼭 같이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거 시골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혼자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도 전문 농협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경작을 한 그것이 마치 실질 경작을 안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농사가 좀 서툴렀기 때문에 그 동네 어르신한테도 배우고 또 같이 농사 지으신 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해 에탄올과 관련된 것이 마치 후보자가 그 코로나19의 특혜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017년 7월에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사처 공직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2017년 본부장 취임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이게 공직윤리 업무 편람을 보니까 거기에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2020년 9월에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할 때 여기에 대한 되면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 저희 감사과가 그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상의를 했고요. 그때 그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한 내용은 직무가 바뀌거나 아니면 계약 사항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네, 보고를 특혜주라고 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2016년에 소유지를 했고 매입을 했고 실제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손실률이 38.5%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혜주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창해 에탄올 관련해서는 그 2016년부터 1년에 한 1000주 정도씩 계속 장기 보유했던 주식이었고 아무래도 배당이 있어서 이제 그걸 구매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한 주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의 시세에 따른 단타 매매나 이런 걸 하지 않았고 또 이득을 실현한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인사처 공정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가 공직자로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마치 잘못된 국회 시비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것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은혜를 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정은경 후보자님. 네. 먼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추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쭉 보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처럼 그 관련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환영의 그 성명을 내는 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서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도,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도,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도,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대한한약사회에서도, 그리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잘 챙기셨다가 이분들이 기대하는 바 충분히 그 직을 해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입장을 낸 단체들이 대부분 의료 단체인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여러 가지 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선 뭐 의료 쪽은 잘 하시리라고 보고 일단은 그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그 생각을 몇 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날 1,00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 머지않아서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나 돌봄, 의료, 주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체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걸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실지 그리고 노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번 후보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초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서 제일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거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여서 노인의 소득에 대한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정화 부분과 또 노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거는 아무래도 돌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잘 알아서 하시고 뭐 복지부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관련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는 이게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권이나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은 아직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고 활동 지원 시간 부족으로 한해서 그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떤 그 후보자께서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실지.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산적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장애인도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활동 지원에 대한 확대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에 대한 안정성과 또 장애인분들의 수요를 잘 균형 있게 맞출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돌봄 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걸 뭐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도 그 소감문을 통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른들의 그 돌봄 수요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비해서 요양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실은 이제 요양 인력은 많은데 사실은 252만 명을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은 극히 소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그 인력들에 비해서 일단 뭐랄까요, 그 처우 이런 부분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요양 인력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속으로 유도하기 위한 혹시 그런 후보자의 생각은 있습니까? 네, 돌봄 체계가 구축되는데 가장 제약이 그런 돌봄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될 건가라는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들이 한 20% 정도만 현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보수나 아니면은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삼고 있어서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장기 근속 수당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의견을 좀 듣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탈하는 그 요양 인력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게 처우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복지부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간병 살인이나 간병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정말 간병은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한 명 그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함께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 종종 나타나고, 그래서 그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있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그 2024년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 선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하는 거 있지만 아직도 그 중증 장애인은 간병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간병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말씀 네, 말씀해 주시죠. 그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의 부담을 좀 줄이는데 복지부가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증 장애인은 또 다른 중증 환자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고 또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애인의 활동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에 대한 것을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이면서 장애인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고 그 정도는 국가의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소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미애 간사님께서 우리 안상훈 의원님까지는 질의를 마치고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대단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권 관련해서 엄청난 인허가 통제권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 관리, 청렴 결백 충실해야 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취한다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이해충돌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관련해서 그 후보자님 과거 행적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해충돌 이슈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들을 좀 의혹 해소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잘 아시죠? 네, 압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그 창녕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네. 23년에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공동 창업한 그곳의 검진센터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의사들의 경우에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에 더 가중해서 페이를 받는 거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분께서는 창녕 계실 때보다 1.5배 수준의 그 연봉을 받으시면서 일로 옮기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연봉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후보자는 거꾸로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거꾸로 다른 케이스와 전혀 반대로 그 자택과 가까운 수도권으로 창녕에서 옮기는데 연봉도 1.5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 그 근무하신 그 병원에 그 이왕준 공동 창업자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개인적으로 인연 굉장히 깊으신데요. 서울의대 83학번 동기고 학생운동 같이 하셨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전문위원으로 이왕준 이사장이 일을 할 때 후보자는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거 다 국민들이 기억하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 문제 관련해서 명지병원이 곤란에 처했을 때 당시 본부장 신분이셨던 후보자께서는 확진자 발생한 명지병원 100% 안전하다라고 콕 집어서 옹호성 브리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별 병원을 저렇게 아마 그 첫 번째 초기 환자가 아마 입원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랬을 것 점심 시간에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이왕준 이사장 명지병원은 3년간 총 492억에 달하는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받아서 21년에는 76억 원 적자를 기록하던 병원이 22년에는 190억 흑자로 대폭 전환됩니다. 당시 많은 그 중소병원들이 이런 그 흑자 전환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완전 독보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개별 병원의 재정 또 상황을 확인할 있습니다.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검사소 사업자로도 선정이 돼서 여기서만 총 217억의 매출을 이 병원이 올립니다. 그 의혹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확인하시고 FTNA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주셔서 어제까지는 의혹이었지만 의혹이 더 짙어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마스크 관련주죠. 첫 번째 의혹인데요. 이게 배우자께서 상패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가지고 2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으면 뭐 한 30배인지 100배인지 손해 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는 그 내부 정보 없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만약 내부 정보 없이 그걸 딱 아셨다면은 이건 거의 신의 경지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또 이게 메르스 관련주인데 메르스 종식 발표 당시 우리 정은경 후보자께서는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 반장이셔서 정보 꿰뚫고 계셨는데 종식 발표하기 한 2주 전에 3,0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사전적으로 이득을 챙기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후보자께서 복지부의 보건산업기술과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네, 근무했었습니다. 예, 이 지금 우리나라 보건산업 기술 관련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정보가 많으신 자리죠? 집중된 자리죠?
근데 이 분야는 저희하고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세 번째 의혹 관련해서는요, 그 직과 관련된 겁니다. 보건산업기술과장 당시 얘기인데요. 2010년 11월 25일에 그 외국계 자본인 GE캐피탈이 FTENE의 $1,000만 투자 발표를 11월 25일 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께서 11월 17일, 18일 양일 동안에 주식 13,700주를 상당량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게 두 분 사이에 이런 정보 교환 없었던 거 확실합니까? 네, 이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보 네, 교환 다시 한 적이 한번 없고요. 확인해 보시고 옛날 일이지만 네. 그러면 배우자분하고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안 하시나요? 왜냐면 같은 의사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는 같이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얘기 안 하십니까, 집에서? 당연히 대화를 하죠. 대화를 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네. 집에서 전문가, 배우자하고 전문가로서 그러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대신에 의욕 살 만한 주식은 안 갔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거는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그러니까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 번째 창해에탄올 전혀 이게 코로나 관련 줄 모르셨다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그 배우자께서 모르셨을 턱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림이라고 닭고기 회사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그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급락하고 반대로 그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급등하는 관련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관련이 있는 주식인데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 파시면서 이득을 취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부적인 주식 거래 내역은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우자께서는 굉장히 희한하게 다 알고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말씀드리면 그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발생 정보는 농림부가 소관하는 그런 정보이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항상 발생 정보를 내기 때문에 질병청에 먼저 통보가 되고 그걸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제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내부적으로 소통하지 않고요. 그 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규제시고 농사의 규제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경란 정 청장 그 마지막 물러나실 때 얘기 아시죠? 그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청문회 대상이 안 됐는데도 자료 관련해가지고 월간으로 엄청 많았고 야당 공세 끝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안상훈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여대 야소 상황에서 쉽게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본인 명예를 위해서 백경란 청장처럼 자진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자, 네. 1차 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했다가 네, 그럼 1분 안에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질병관리청 신설 후에 인사혁신처와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협의했다고 오늘 방금 발언을 처음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경로로 당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셨는지 관련 공문 등 자료를 오늘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안상훈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 다 오해드릴까요? 못하셨나요? 네, 발언하십시오. 네, 그 명지병원 관련된 거는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명지병원의 수입이나 취업에 관련돼서는 전혀 이해관계가 충돌된 부분은 없었다라는 말씀 명백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배우자가 취업한 병원은 그 이왕준 이사장이 거의 종교를 하고 나가서 정리가 된 병원이고 후임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명지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에 대해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정보들은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정보라거나 하는 것들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에 관련해서도 만약에 보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단타 매매를 해서 그때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출해드린 주식 내역을 보시면은 그 주식의 시가가 변동했을 시기에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라갔던 시기가 2020년 3월이던데 그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던 시절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1차 질의를 다 마치지